네,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MJ 데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입니다. 혹시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면 언젠간 부자가 되겠지, 뭐 이런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좀 더 빠른 길은 없을까 궁금해 보신 적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책이 바로 그런 생각에 정면으로 좀 도전장을 내미는 그런 책이죠. 저자의 경험이랑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드마코가 제시하는 부에 대한 아주 독특한 관점, 특히 그가 나누는 서행 차선, 인도, 그리고 추월 차선이라는 세 가지 길이 있거든요. 이걸 명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죠. 개념부터 확실히 잡는 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재정적 미래 설계에 어떤 새로운 생각거리를 던져줄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색해보는 거죠. 근데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이 모든 생각의 씨앗이 된 되게 흥미로운 순간이 있어요. 아, 그 람보르기니 이야기 말씀이시죠? 맞아요. 드마코가 10대 때 아이스크림 가게 앞에서 우연히 봤다는 그 람보르기니요. 그 차의 젊은 주인을 보고 아니 젊은 나이에도 저런 부를 이룰 수가 있구나 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영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순간이 뭐랄까 인생의 방향을 확 바꿔버린 거죠. 그렇죠. 결국 젊은 나이에 백만장자가 돼서 은퇴하겠다. 이게 그의 인생 목표가 되었다는데 자, 그럼 이 강렬한 경험에서 시작된 그의 주장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익숙하게 생각하는 길. 하지만 드마코가 엄청 강하게 비판하는 서행 차선부터 이야기해보죠. 네, 서행 차선, 슬로우 레인. 뭐 좋은 직업 갖고 월급 꼬박꼬박 일부 저축하고 주식 같은 데 장기 투자해서 한 65세쯤 은퇴를 꿈꾸는 방식, 어찌 보면 우리 사회가 좀 권장하는 모범적인 방식이잖아요. 네, 아주 전형적이죠. 착실하게 살아라 하는. 근데 드마코는 이걸 보면서 아니 50년이나 걸려서 부자가 되라고? 말도 안 돼. 이러면서 엄청 답답해해요. 그렇죠. 너무 느리다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느린 것뿐만 아니라 네.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넘치는 그 젊은 시절을 미래의 그 불확실한 부를 위해서 그냥 저당 잡히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는 거다. 맞습니다. 드마코가 이 서행 차선을 근본적으로 문제 삼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시간 이퀄 돈이라는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간 이퀄 돈. 네. 내 시간을 팔아서 월급을 받는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 하루는 24시간이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시간당 가치를 아무리 높여도 소득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 안 하면 돈도 안 들어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서행 차선의 부의 공식을 부 이퀄 직업 플러스 시장 투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핵심 변수인 직업 소득이나 시장 투자 수익률은 사실 개인이 직접적으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아, 통제할 수 없다? 네.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내 의지랑 상관없이 해고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 상황이 갑자기 나빠지면 수십 년 모은 투자금이 반토막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사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외부 요인에 너무 많이 기대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통제권이 없는 거죠. 드마코가 책에서 예시로 든 그 변호사 조 이야기가 참 안타까웠어요. 아, 네. 그분 이야기. 평생 진짜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은퇴를 불과 4년 앞둔 51세에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죠. 맞아요. 결국 그토록 기다렸던 그 부를 제대로 누려보지도 못한 채 그러니까요. 바로 그 점이 드마코가 강조하는 서행 차선의 비극적인 면이에요. 수십 년 뒤의 부를 위해서 현재의 삶, 특히 젊음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을 희생했는데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죠. 복리 효과에 대한 환상도 좀 지적하지 않나요? 네, 그것도 지적합니다. 물론 복리가 강력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정말 의미 있는 효과를 보려면 수십 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인생에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뭐 매수 후 보유, 바이 앤 홀드 같은 투자 전략도 시장이 급변하면 속수무책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통제권의 부재, 그리고 지나치게 긴 시간, 이 두 가지입니다. 통제권 부재와 시간. 네, 내 삶과 어떤 재정적 운명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게 서행차전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그는 주장하는 겁니다. 서행 차선 말고 드마코가 또 경고하는 다른 길이 있잖아요. 바로 인도를 걷는 삶. 이건 뭔가요? 아, 인도, 사이드워크. 이건 말 그대로예요.
어떤 재정적인 계획 없이 그냥 당장의 만족, 당장의 쾌락을 위해서 버는 돈을 전부 쓰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소비하면서 사는 방식이죠. 미래보다는 현재에만 집중하는 거군요. 그렇죠. 미래를 위한 준비보다는 그냥 현재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급급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게 꼭 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돈을 많이 벌어도 인도를 걸을 수 있다고요? 네. 의사나 변호사, 심지어 큰 돈을 번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중에서도 인도를 걷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드마코는 이런 사람들을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라고 불러요. 라이프 스타일의 노예. 네. 수입이 늘면 씀씀이도 그냥 같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더 큰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인도의 부의 공식은 부 이꼴 소득 더하기 빚 이렇게 됩니다. 소득 더하기 빚이라. 버는 족족 쓰거나 빚까지 내서 쓴다는 거네요? 아니 근데 소득이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단순히 씀씀이가 커서 그런가요? 씀씀이 문제도 물론 큰데요. 더 근본적으로는 돈에 대한 어떤 철학이나 관리 능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부자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압박도 한몫하는 것 같고요. 아, 남들 시선 때문에? 네. 뭐 비싼 차, 명품, 화려한 집 같은 그런 물질적인 걸로 자기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재정 상태는 완전 엉망인데 겉모습만 유지하려고 막 애쓰게 되는 거예요. 약간 허영심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드마코가 음반 대박으로 벼락부자가 된 래퍼가 몇 년 만에 파산하는 사례를 들거든요. 그러면서 돈 관리 능력이 바뀌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이건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지적해요. 돈 버는 능력과 돈 관리 능력은 다른 거군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그는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는 다르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진짜 부는 뭐라고 정의하나요? 드마코가 말하는 진정한 부는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는 세 가지 F로 정의하는데 바로 패밀리, 가족, 친구 등 관계, 피트니스,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활력, 그리고 프리덤, 자유, 즉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계, 건강, 자유. 네, 이 세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진정한 부라는 거죠. 근데 인도를 걷는 삶은 종종 이 세 가지 진정한 부를 오히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당장의 쾌락 때문에요. 아, 듣고 보니 그렇네요. 돈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거나 건강을 해치거나 결국 돈에 얽매여서 자유를 잃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서행 차선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라면 드마코가 제시하는 대안은 역시 추월 차선이겠군요. 네, 드디어 추월 차선이네요. 50년이 아니라 5년, 10년 안에 부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와, 듣기만 해도 솔깃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가요? 핵심은 딱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있어요. 바로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입니다.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네, 서행 차선이나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역할에 머물러 있잖아요. 직장에서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죠. 반면에 추월 차선을 타려면 직접 가치를 창출하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생산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내가 뭔가를 만들거나 제공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군요. 그렇죠. 드마코 자신이 10대 때 그 람보르기니 보고 영감을 얻은 후에 뭐 여러 가지 실패를 했지만 결국 리무진 예약 웹사이트 사업으로 성공했잖아요.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이 생산자로의 전환 과정이었던 거죠. 생산자가 되어서 시스템을 만들라는 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말하는 추월 차선의 부의 방정식은 그럼 서행 차선이랑 완전히 다른가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아까 서행 차선의 공식은 부는 직업 플러스 시장 투자였잖아요. 네. 추월 차선의 공식은 부는 순이익 플러스 자산 가치입니다. 순이익 더하기 자산 가치. 네. 여기서 또 순이익은 판매 개수, 금요, 곱하기 단위당 이익, 중요도이고요. 그리고 자산 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 승수로 계산됩니다. 와,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판매 개수, 단위당 이익, 산업 승수. 네, 용어들이 좀 나오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변수들, 그러니까 판매 개수,
단위당 이익, 그리고 산업승수는요. 서행차선의 변수들, 직업소득, 시장 수익률과는 달리 상당 부분 자신이 통제하고 의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 판매 개수는 내 사업의 규모를 키우면 늘릴 수 있죠. 단위당 이익은 가격을 높이거나 비용을 절감해서 높일 수 있고요. 그럼 산업승수라는 건 뭐죠? 이건 좀 생소하게 들리는데요. 아, 산업승수. 이건 특정 산업 분야의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그 회사가 내는 순이익 대비 몇 배의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해 주는지 나타내는 일종의 배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 시장 평가 같은 거군요. 네,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막 성장하는 기술 기업은 좀 안정적인 제조업체보다 훨씬 높은 산업승수를 적용받는 경향이 있죠. 그렇겠네요. 성장 기대치가 높으니까. 중요한 건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승수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최종적인 자산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드마코는 자신의 웹사이트 방문자 수, 판매 개수, 규모를 늘리고 또 광고나 제휴를 통해서 방문자당 수익, 단위당 이익 중요도를 높이는 식으로 순이익을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렸다고 해요. 그리고 인터넷 기반 사업 자체가 당시에도 높은 산업 승수를 받았기 때문에 자산 가치 또한 크게 불릴 수 있었다고 설명하죠. 와, 시간당 임금이 딱 고정된 직업이나 하루에 팔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진 핫도그 가판대 사업 같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확장성인 거죠. 시간당 임금이 아니라 시스템의 승과로 돈을 버는 거네요. 네. 즉, 통제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변수들로 부의 공식을 완전히 재정의한 겁니다. 이게 추월차선의 핵심이에요. 통제와 규모의 확장성,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어떤 사업이든 이런 추월 차선에 오를 수 있는 건가요? 드마코가 제시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는 추월차선에 적합한 사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5가지 계명, 일명 NECST 원칙이라는 걸 제시해요. NECST요? 네, need, 필요, 엔트리, 진입, 컨트롤, 통제, 스케일, 규모, 타임, 시간, 이 5단어의 앞글자를 딴 건데요. 사업 아이템을 고를 때 이 5가지 필터를 통과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하나씩 볼까요? 네, 좋아요. 첫째, need, 필요.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사업인가? 단순히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이어야 한다는 거죠. 아, 시장성이 있느냐? 아무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냥 물건 떼다 파는 거.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수익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어느 정도의 기술, 자본, 지식 같은 진입 장벽이 있는 게 유리하다는 겁니다. 너무 쉬우면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셋째, 컨트롤, 통제. 사업의 운영, 가격 결정, 마케팅 같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내가 쥐고 있는가.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 정책에 많이 좌우되잖아요. 그렇죠. 내 맘대로 못하는 게 많죠. 네. 또는 특정 플랫폼, 예를 들어 유튜브나 아마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업은 통제력이 약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플랫폼 정책이 바뀌면 그냥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넷째, 스케일, 규모.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가? 우리 동네에서만 장사해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딱 정해져 있다면 성장이 제한되겠죠. 이런 사업은 추월차선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소수에게라도 매우 큰 가치를 제공할 중요도에 확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규모된 중요도된 확장성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 5째, 타임.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 시간을 계속 투입해야만 돌아가는 사업인가? 아니면 시스템을 딱 구축해서 내가 없어도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인가? 아, 내 시간과 소득을 분리할 수 있느냐? 네, 바로 그겁니다. 이 5가지 질문에 모두 예 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추월차선 사업의 가능성이 보인다는 거죠. NECST 원칙. 와, 정말 사업을 보는 기준이 날카롭네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통제랑 시간 부분이 아주 인상 깊습니다. 결국 내 시간을 직접 팔지 않고도 돈이 계속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최종 목표군요. 정확합니다. 드마코는 이걸 돈이 열리는 나무, 즉 수동적 소득, 패시브 인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돈나무, 듣기만 해도 좋은데요? 네. 물론 여기서 수동적이라는 말은 가만히 있어도 돈이 저절로 막 굴러 들어온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맞아요. 초기에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관리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밤낮 없이 매달려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단 그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그 후에는 내가 직접 일하는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시간 투입 대비 소득이 훨씬 커지는 구조. 네, 그는 이런 돈나무를 키울 수 있는 5가지 씨앗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임대 시스템, 부동산이나 장비 렌탈 같은 거죠. 둘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앱이나 SaaS, 웹사이트 같은 거요. 셋째는 컨텐츠 시스템, 책, 음원, 온라인 강의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넷째는 유통 시스템, 다른 사람의 제품을 판매하는 네트워크나 제휴 마케팅 같은 것. 그리고 마지막은 인적 자원 시스템, 그러니까 직원을 고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활용해서 운영되는 사업을 말합니다. 아, 생각보다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 그리고 특히 인터넷은 이 모든 시스템을 구현하고 또 확장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 즉 추월차선 고속도로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넷이 고속도로다? 그렇죠. 지리적인 제약 없이 전 세계 고객에게 다가갈 수 있고 자동화도 훨씬 쉽고 또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는 이제 좀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대단한 사업을 구상하고 그걸 또 실행에 옮기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도전일 텐데요. 드마코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단순히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닐 텐데요. 아, 당연히 아니죠. 드마코는 오히려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까지 말해요. 아이디어가 안 중요하다고? 의외인데요? 네, 번뜩이는 아이디어는 사실 세상에 널렸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생각으로만 그치고 실행되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는 아이디어는 공짜고 실행이 전부다. Ideas are free, execution is everything. 이렇게 강조해요. 결국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실행력, execution이라고 단언합니다. 실행력. 네, 그리고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는 또 올바른 선택, 초이스와 마인드셋이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선택과 마인드셋이요?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그는 영향격차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골프 칠 때 채 각도가 1도만 틀어져도 공은 저 멀리 수십 미터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큰 결과를 낳죠. 네, 그것처럼 우리의 아주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에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길,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 어떤 신념을 가질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등등 매 순간의 그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죠. 매 순간이 갈림길이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그냥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들도 소개를 해요. 오, 도구요?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어 최악의 결과 분석, WCCA, Worst Case Consequence Analysis라는 게 있어요. 최악의 결과 분석. 네,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만약 이게 완전히 잘못됐을 때 최악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나는 그 최악의 결과를 감당할 수 있는가? 이 3가지를 아주 냉정하게 따져보는 방법이에요. 그거 흥미로운데요? 이걸 통하면 그냥 무모하게 달려드는 걸 막고 어느 정도 계산된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막연한 두려움을 좀 구체화하고 대비할 수 있게 해주겠네요. 괜찮은 방법 같아요. 또 다른 도구도 있나요? 네,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WADM, Weighted Average Decision Matrix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네요. 가중 뭐라고요? 네, 가중평균 의사결정 매트릭스. 이건 여러 선택지 앞에서 고민될 때 사용하는 건데요. 각 선택지를 평가할 중요한 기준들, 예를 들어 수익성, 성장 가능성, 필요한 노력 같은 기준들을 정해요. 그리고 각 기준의 가중치, 그러니까 중요도를 부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택지마다 각 기준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총점을 비교하는 방식이에요. 아, 약간 점수 매겨서 비교하는 거군요. 네,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냥 직감이나 편견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좀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그런 유용한 틀이죠. 그냥 열심히 하자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그냥 운에 맡기는 대신 선택의 질을 높이려는 노력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흥미
인터레스트 수준을 넘어서는 헌신, 커밋먼트라고 역설합니다. 흥미가 아니라 헌신. 네. 추월 차선을 달리는 것은 결코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과 인내, 그리고 실패를 감수해야 하는 과정, 프로세스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그냥 단번에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 이벤트로 착각하는데 실제로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헌신이 쌓인 결과라는 거죠. 과정이다. 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사업을 키우는 과정에서도 온갖 어려움이 따르는 건 너무나 당연하며 이걸 기꺼이 받아들이고 헤쳐나갈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정으로서의 성공이라 이건 비단 사업뿐만 아니라 뭐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커리어를 바꾸거나 어떤 목표를 추구하는 모든 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이겠네요. 네, 그렇죠. 보편적인 원리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에 딱 부딪혔을 때 이게 그저 흥미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정말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드마코는 그런 헌신 없이 그냥 쉽게 부자가 되는 비법을 파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도 말해요. 아, 그런 사람들 많죠? 네. 특히 대중에게는 서행 차선 방식으로 살라고 권하면서 뭐 절약하고 빚 갚고 주식에 장기 투자해라. 정작 자기 자신들은 책 판매나 강연, 세미나 같은 추월 차선 방식으로 막대한 부를 쌓는 그런 금융 전문가나 구루들의 위선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래서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때는 그 사람이 정말 그 조언대로 살아서 성공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라는 거죠. 오늘 엠예이 드마코의 부의 추월 차선을 통해서 부를 향한 세 가지 다른 길, 현재를 즐기지만 미래가 불안한 인도, 안정적이지만 느리고 통제권이 부족한 서행 차선, 그리고 빠르지만 엄청난 헌신과 실행력을 요구하는 추월 차선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어요. 드마코는 소비자로 그냥 머물지 말고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자가 되어서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젊음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자산이라고 하면서요. 드마코가 제시하는 추월 차선은 분명 매력적인 대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엄청난 노력과 위험 감수, 그리고 무엇보다 생산자로서 세상에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은 고민을 요구합니다. 네, 그냥 쉽게 업어지는 건 아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추월 차선이 가능할까? 또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넘어서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고유한 가치를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까요? 나만의 가치. 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그 수많은 어려움과 실패라는 과정을 기꺼이 감내할 헌신이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단순히 그냥 멋진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을 넘어서 그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움직일 준비가 되셨는지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